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람이 어떠한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인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보통 그래도 뭐 인식론, 그걸 인식을 하는 방식상 자체 내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성, 그렇지. 보통 뭐 기억, 이런 것들 상 자체가 있지. 그래 그 이성이라는 것 자체 내에 작동이 되는 부분, 상 자체를 갖다 우리가 보통 로고스, 그리고 또 어떤 기억상 자체 내에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뭐 미토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고스는 뭐 우리가 지금 상 자체 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미토스는 뭐야? 신화나 그렇지. 신화 뭐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이제 또 뭐 파투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그 뭐 감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물론 뭐 어떤 감성적인 것도 이제 사실상 뭐 즐기는 거니까, 즐기는 것도 사실상 잘 즐겨야지. 뭐 막상 놀라 그러면 잘 놀지도 못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상 자체 네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로고스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작동이 되지만, 대체적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신화 이런 거, 신화라는 말을 그냥 우리나라 말로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누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 아무튼 뭐 요새 좀 뉴스에 이렇게 나왔더라, 이거 다 신화적인 이야기들이야. 자기가 어떤 이성으로 그거 뭐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야. 로고스가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볼 때 그 뉴스 배경에 로고스가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가지고 그 기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쫙 로고스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적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뉴스를 이성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뉴스에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다 신화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게 다 보통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동양에서는 소식, 이렇게 한 소식, 제가 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다 그런 건 다 신화적인 거야. 자기가 어떤 뭐 따져봐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체계라든지 뭐 이거 다 신화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그 판단의 근거나 믿음의 근거가. 그게 이제 종교지, 종교. 어떤 사람의 신념이고, 뭐. 대체적인 사람들은 로고스의 세계에서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 파투스나, 미토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에 근거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뉴스에 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어떤 책에 이야기 써여져 있기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야. 로고스는 아까 이제 저번에 이야기했지, 뭐 맹검 검사해가지고 현대과학적인 방법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같이 논리학, 수학적인 논리학 해가지고 쭉 크게 풀어가는 거라든지 뭐 그런 거라 그러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안 돼도 그게 결과적으로 파괴력이 있으니까 수학적 논리로 쫙 풀어가지고 자동차를 탁 만들었다. 그걸 로고스에서 만든 거지. 그거 신화여에서 그거 만들 수가 없지. 근데 그 만든 사람이랑 쓰는 사람이랑 또 다른 거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우리 나이에는 사실은 로고스 이야기 별로 할 필요도 없어 사실상. 신화나 뭐 파투스나 이런 거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니는 많이 학생이니까 로고스 이야기 학교에서 많이 하겠지. 그 중에 이제 미토스에 해당하는 우리 역사에 해당하는 미토스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 것이야. 자, 맨 그때 올렸던 거 한번 봐보지. 거기 보면 이렇게 무슨 연대기 이래가지고 보통 써놨잖아, 그지? 걸쭉 먼저. 하나라인 맨 밑에 거 한번 보시. 거기 보면 연대기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어. 위키백과 하나라라고 하는 거. 다 봤어? 뭐 길잖아, 뭐 이러고. 중국의 역사. 선사시대. 하나라 했는데 왜 그게 나오냐? 위키백과에.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그럼. 이 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얘는 벌써 맨 위에 있는 걸 이거이지. 아, 또 그 연대기 읽어보라. 연대기. 하나라. 한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나라 이전 수백 년간 존재했다고 기록된 나라이다. 기원전 2070년경에서 기원전 1600경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기억해야 돼. 기원전 2070년경에서 1600년, 하여튼 4000년 전 이렇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 4000년 전. 성경은 그때 누가 있었다 그래? 모세? 그때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아브라함은 4000년 전, 모세는 3500년 전, 다윗은 3000년 전, 그래서 이제 바벨론 유수는 2500년 전, 예수님은 2000년 전. 요걸 기억을 해야 돼. 또 1500년 전에는 5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제 뭐 기독교가 공인 390년이 그건 현대사니까 다 외워야지. 1516년에 마틴 루터의 개신교 탄생. 그러면 이제 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431년에 마태복음을 세존 보시론으로 번역했다. 요런 거 정도는 다 외워야지. 그래서 여기 하나라가 언제? 2070년경. BC 2070년. BC 뭐 대충 BC 그것도 경이라고 붙여놨으니까 4000년 전 이렇게 하면 되지. 보통 나라는 한 400년, 동양의 이쪽의 나라는 400년에서 한 500년 사이를 이에서 왕조가 유지가 돼. 요게 아주 중요한 거야. 요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또 밑으로. 이제 그 다음. 수도는 양성. 공용어는 고대 중국어. 정부 형태 군주제. 아니,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역사, 아까 니 도표. 중국의 역사. 선사시대 황하장강 문명. 기원전 4800년부터 기원전 3500년. 추정. 신화. 삼왕오제. 기원전 약 4000년부터 기원전 약 2070년. 요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신화 시대, 사망 오제 시대가 언제인지 요것도 중요한 거야. 기원전 몇 년이야? 4000년. 그러면 지금부터 언제냐? 6000년. 6000년 전. 여기 성경의 창세기는 6000년 전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이게 이제 기억하기 편하지? 그 다음에 하나라. 이거 아까 말고 있고 상나라. 기원전 1600년경에서
기원전 1046년. 여기 상나라는 은나라이기도 하고 상나라이기도 해. 응? 그게 이제 형제가 이렇게 옮겨왔나 이래가지고 뭐 하은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상주라고 보통 외우기도 하고 그래. 이게 은나라 상나라가 같은 거야. 아니, 은나라 다음에 상나라 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똑같은 거야. 그다음 주나라 기원전 1046년경부터 기원전 256년. 거기서 서주 기원전 1046년경부터 기원전 771년, 동주 기원전 771년부터 기원전 256년. 춘추시대 기원전 771년부터 기원전 453년. 전국시대 기원전 453년부터 기원전 221년. 요까지가 중국의 선사시대, 선사시대. 역사시대는 이제 밑에부터가 역사시대야. 근데 맨 위에 선사시대. 선사시대라는 말상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얘네는 지금 뭐 선사시대가 그전에도 있다. 중국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원전 200, 춘추시대라는 게 누구냐면 공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국시대라 그러는 거 자체가 맹자를 이야기하는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근데 그런 거를 역사라고 생각 안 해요, 중국 애들은? 중국 애들은 역사라고 생각하지. 근데 사실상은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이때까지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가 등장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역사 시대가 되는 거야. 정확한 연대기나 뭐 이런 거 그냥 신화로 존재하는 거지. 중국 애들은 저기 뭐야 황하 장강문명서부터 선사시대라 그래. 아주 역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 내가 듣기로는. 근데 그거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지. 이런 책이 주로 다 어디에 그거가 되어 있냐 그러냐면 사마천에 사기 근거를 해가지고 쓴 거. 그 본기인가 뭐 이래가지고 되어져 있어서. 여기 아까 주나라 시대야. 이게 256년까지 진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주나라가 잠깐 있고 나머지는 춘추전국 시대가 돼요. 그걸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는 거야. 주나라 당 자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주나라가 이제 그까지 생존을 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속편할 수는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돼? 다음에 고대에서 근대 중국 진나라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 이게 얼마 안 가지. 네. 다음 한나라 기원전 202년부터 서기 220년. 전한 그것만 외워. 그냥 네. 뒤에 거 할 필요 없고. 자, 삼국시대. 약간 여기 진나라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자체가 뭐냐 그러냐면 글자가 이렇게 통일이 돼요. 글자가 통일이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 뭐냐 그러냐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소전이다 이런 뜻이야. 대전소전. 대전은 각골문을 약간 바꾼 거고 그냥 금방 다 소전으로 다 넘어와 버려. 그러니까 소전 글자, 그 글자라는 그 자체 내에 써여져 있는 책에서 딱 발견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는 벌써 진나라 때의 이야기야. 우리가 막 각골문을 막 이렇게 봤지? 응? 그렇게 되어져 있는 글자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글자같이 되어져 있다. 그럼 그게 소전이야, 소전. 그럼 그때부터 진나라가 그 글자를 통일했다라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뭐라 그래? 차이나가 진나라를 영어식으로 만든 거야. 다시 이제 내려가죠. 삼국시대 위 220년부터 265년.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위초고 이게 우리가 삼국지 나온 거잖아, 그지? 계담치. 그때 진나라는 저 위에 진짜랑 한문이 틀려 글씨 쓰는 것 자체가. 응? 거기 진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야. 이게 저 한문이 틀려. 위에 진짜는 이렇게 밑에 진짜만 줘.
또. 그 진나라 그거 동진서지 뭐 이런 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남북조 시대 그게 중요하고 5, 16, 9 시대 이때도 더 복잡해. 후한이 한나라가 얻어간 다음에 저부터 220년에서 한 300년 가이가 여기가 중국이 또 복잡해요. 뭐 사마의서부터 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줘야 돼. 여기가 복잡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나라. 수나라 별 볼일 없는 나라고 네. 당나라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따지면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이게 중요한 나라야 중국은. 그치?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넘어오지. 송나라라는 나라가 등장하잖아. 등나라, 송나라. 네. 어? 그래서 사실상 이 송나라, 여기 요나라, 금나라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지. 실질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나라야 다. 송나라가 물론 정통성을 있기는 있지. 요나라가 뭐 알지? 뭐 우리 강감찬 장군 싸운 거 뭐 금나라도 되어져 있는 장 자체인데 이게 잠깐 있지. 금나라는 되게 여기 중요한 나라이긴 하지만 요나라는 사실 별 볼일 없는 나라고 금나라는 중요한 나라지만 나중에 이게 청나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사실상 원나라가 중요한 거야. 원이 맨 밑에 이게 같이 안 묶어놨지만. 그래서 이게 금원 4대가 뭐 보통 한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다양한 이론들이 나와. 실질적인 뭐 검증 고증학이니 뭐 이래가지고 되어져 있는 학문들도 양명학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발달하고. 특히 송나라가 싸우지는 잘 못하는데 이 문명은 대단히 세련된 문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여튼 그 영향상 자체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 성리학이 나오게 되게 되고, 그 다음 채 청나라가 나오게 되지. 뭐 이거는 대충 우리가 짐작이 되지. 왜냐면 당나라는 신라와 연결되어 있고, 원나라는 고려와 연결이 되어 있고, 명나라는 조선과 연결되어 있고, 청나라는 대한제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대충.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채 중화민국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겪게 되고, 얘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 그래가지고, 마오쩌둥이 실제로 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게 성립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성립이 1948년이라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 근데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아, 우리나라에. 헌법이 애매하게 써놔가지고. 그때가 임시 정부 때가요. 응. 그때는 뭐, 사실 대한제국의 시대야. 일종의 대한제국의 시대라고. 그래, 임정에서 사실상 대한제국의 신하, 뭐, 이시영, 이회영,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와서 보니까 김구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대한제국의 시대라는 것 자체. 하여튼, 요렇게 대충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알지, 뒤에 거는.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 사이에 뭐, 삼국지 있고, 뭐, 남북조 시대 있고, 뭐, 그 다음에 금원 4대가 뭐,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요 옆에 이렇게 뭐 오호니, 요, 금, 서화 이거는 그 옆에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예요? 아니, 중국 전체가 이렇게 쪼개지는 걸 이야기를 해요. 5, 16, 9. 근데 요하고 금은 저기 만주족인가? 그렇지. 요쪽은 그거지. 네. 만주족이라고 이야기, 뭐, 그건 중화주의 중에 마찬가지로 이게 역사를 우리가 잘못 봐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쪽에 있는 고구려의 후손들이 결과적으로 한 거야. 이 요나라나 금나라나 이런 팀들은 일종의 고구려의 후손들이야.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냐 동북 삼성, 흥룡성, 뭐 얘네들은 길린성 또 뭐더라. 하여튼 그래가지고 동북 삼성. 여기가 땅이 대단히 좋은 땅이야. 사실 여기는 한민족이 아니죠. 그 한족이 아니지. 한 걔네 한족이 아니지. 아니죠. 걔네 한족이 아니지.
그 한족들이 뭐야 하냐면 하여튼 뭐 일종의 거짓말을 많이 했지. 자기네들이 뭐 좋은 건 다 자기네들이래. 노자도 뭐 자기네 거라고 공자도 한족이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한족인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글자의 통일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배신감 많이 느끼는 거지. 모든 좋은 건 다 자기네 거래. 그러고 우리나라 뭐 광개토대학 이것도 다 고구려도 자기네 나라 역사래. 그 올라가면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 뭐 동북공정 이래가지고 우리만 그렇게 이쪽만 한 게 아니라 얘네가 제일 처음에는 티베트 쪽을 치다가 그 다음부터는 요쪽 그 광동성 있는 요쪽 베트남 이쪽에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저쪽 남쪽 서남 쪽 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동북 공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작업을 해내는 거거든 지금. 동북 삼성이 요령성, 길림성, 연용성. 흑룡강성. 네,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그걸 갖다가 하여튼 그렇게 세 개. 응? 거기가 간도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지. 간도. 응? 사실 그 우리 땅이야. 그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잠깐 안타깝지. 맨날 그 독도 조그만 거 그냥 이야기나 하자고. 사실 중국은 거기 지배는 잘 못돼. 사실상은 이게 워낙 이쪽에 있는 거. 중국 본토랑은 기본적인 거기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모택동도 거기는 자치구를 많이 줬어요. 지금 조선족 자치구가 거기 있고 막 그러잖아.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도 자치구 중에서 가장 협력적인 거지. 그래서 모택동이 팔로군이라는 것 자체를 준 거야 거기다. 팔로군은 다 조선인들이야 거의 대부분. 모택동의 군대의 8분의 1이지 실질적으로.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들이 중국 역사에도 같이 담겨져 있지 뭐. 근데 이게 총체적으로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 속국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그리고 고구려 역사가 대단히 이게 중요한 건데 이 또 이야기 힌트가 좀 엉뚱한 들어가는데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여튼 거기 사항 자체 내의 부분에 우리가 한자 문화권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야. 그 한이라는 말 자체가 은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은한의 준말. 그리고 그게 우주란 뜻이다. 근데 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국가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았어. 응? 뭐 검역을 하거나 뭐 수출을 하면 관세를 때리거나 이런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았어. 문명 개념이 오히려 더 있었던 거지. 한자 문명 이게 중요한 거야. 서양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서양도 그 당시 국가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도시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문명이라는 게 로마 문명이냐 헬라 문명이냐 히브리 문명이냐 뭐 이런 문명이라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뭐 그렇게 대충 역사를 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사망오제 진짜 이제 이야기를 거의 먼저 읽기 시작을 하면, 삼황오제,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을 말하며 이들로부터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설화 속의 인물. 삼황은 일반적으로 복희씨, 신농씨, 여화씨를 말하며 천황, 지황, 인황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또한 삼황 가운데 여신인 여화씨 대신 수인씨와 추경씨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복희씨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해 주었으며 신농씨는 농사법을 전수해 주었다. 자, 잠깐시다. 여기 이제 복희, 신농, 여화 이게 되게 중요해. 복희, 신농, 여화. 복희, 신농은 신농본체경이라 그래가지고 농사의 땅의 신이야, 땅의 신. 응? 땅의 신. 그래서 이 신농은 얼굴이 소처럼 생겼다 그래.
그래서 뭐 우리 보게 되면 김일은 모든 것을 먹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맛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어떤 효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쫙 써놨다 그래가지고 그게 신농본초경 이렇게 써여져 있는 거야.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 뭐 상 자체 내에서 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소처럼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 모든 걸 다 먹고 거기에 맞춰서 소는 뭐 많이 먹어도 대대림질하고 이래가지고 잘 찌지도 않잖아 소는.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신농이고 복희는 복희 8개 이렇게 보통 개라는 게 이렇게 걸었다라는 거잖아. 요새로 따지면 그 개가 뭐야? 이 개라는 말이 현수막. 현수막 뭐 그런 거야. 뭐 플랜카드, 현수막, 간판 뭐 이런 거야. 전단지요. 전단지가 저는 그런 이야기야 개라는 게. 그래서 그 복희 8개가 뭐야? 주역에서 나오는 거 그거 8개. 내 이야기 있잖아. 건곤감리, 건곤감리, 손감, 간곤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특히 우리나라가 간당이기 때문에 간을 잘해야 돼. 간이라는 말은 산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 건곤감리, 손간, 감곤. 그 태극기 위에 8개, 응? 건태리진, 손간, 감곤. 요거 딱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 중에 건곤은 뭐 잘 알고, 건태, 리. 요게 리가 중요해. 리가 뭐야? 그게 불. 불. 네. 손감, 감이 또 중요해. 감은 연못. 감이 물이야, 물.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태극기잖아, 우리나라. 우리나라 태극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태극기 우리나라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8개, 복희 8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을 주관하는 식인 거지. 이제 여와는 그 이제 상계체. 이것도 똑같은 그런 구조야. 성경 따지면 이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구조가. 그런 구조. 그다음 이제 오제가 이거 중요해. 오제. 자, 오제 봐보시오. 이제 그 사마천이 응. 오제로 든 것은 황제헌원, 응. 전욱고양, 제곡고신, 제요방훈, 제순중화이며 별도로 소호 자, 등을 오케이. 이게 황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황제가. 응? 황제는 그냥 이 황제 이야기 하는 거야. 응? 이 황제 이야기를 하고, 전후 고향, 제국 고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요 방운, 제순 중화, 이게 중요해. 그 중에 제요, 두 번째 글자 있지, 이게 요순임금 이야기하는 거야, 요순. 요순임금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그지? 요순임금이 되게 중요한 거야. 요 나라, 우리가 이쪽에서 요순 시대에는 공자는 맨 그 소리 하거든. 응? 그게 어느 쪽 사람이냐 그러냐면, 요순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뭐냐 그러냐면, 우야, 우. 이게 우가 중요해. 이런 것을 선양이라는 말을 해, 선양. 자식이 아닌데 왕위를 물려주는 거야. 이게 하늘의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천자라 그래서 하늘의 자식, 천자라 해서 옛날에 이걸 갖다가 하늘의 사람 이래가지고. 하늘의 자식, 이래 천자라 그랬다고, 응자를. 그걸 선양했다, 이 말이야. 선양이라는 말이, 한문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저 상황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 여론이 돌아가지고, 수기제 민주주의 상황 자체에서 자기 자식에게, 요임금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순임금도 요임금의 신하였는데,
단에게 요임금의 자식에 물려주는 거를 만들려고 순이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 단이 자질이 안 돼가지고 신하들이 또 여론이 다 순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해, 천자로 모시기를 원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줬다. 순은 자기가 절대 안 되려고 막 했는데 넘겨줬다. 이런 것을 선양이라 그래. 이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지? 선양. 그걸 선양이라 그래. 그 다음 주에 또 일어난 게 우임금이야. 이 우가 왜 중요하냐? 이 우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가 하나라야, 하나라. 이제 하나가 딱 넘어가면 이제 이게 사망오제가 끝나는 거야. 아까 요순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 언제적 사람이야? 4,000년 전에 사람인 거지. 요순임금은. 그래서 이제 우가 만든 나라가 그게 하나라야. 자,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라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만들어져? 은나라가 만들어지잖아. 은나라가 왜 하나라를 무너뜨렸어? 이게 중요해. 이게 동양 그거에서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냐면 아까 우임금이 물을 다 했다. 이게 하나라 만든 상자 자체는 이야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태평성세 요순 시대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걸주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걸주. 중국 역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폭군 걸왕과 주왕을 말함. 중국 고대 하나라. 하나라의 최후의 왕이 걸이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은나라를 만드는 상 자체의 내 왕이 누구야? 은나라 누가 세우냐?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보시. 중국 고대 하나라 최후의 임금의 왕이 걸이다. 그는 포악한 정치를 한 결과 은나라 탕임금에 패하여 남소로 도망을 가서 죽었다. 걸 왕이 왕위를 잃은 것은 그의 운명이 천명을 잃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거랑의 행동이 사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주왕 역시 중국 고대 은나라 최후의 왕으로서 여기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왕이야, 주왕. 그래서 걸주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돼, 걸주. 포악한 정치를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주 무왕이 토벌을 했는데 주왕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한다. 걸과 주는 이처럼 하나라와 은나라의 마지막 폭군으로 병칭되고 있다.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나오고 은나라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주나라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걸주는 폭군으로서 주색에 빠져 충신들의 간언을 짓밟았다고 한다. 걸왕은 매희, 주왕은 달기라는 미희에 빠져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이루는 주지용님의 나라를 보냈다. 이들 폭군과 관련한 묵자연급에 의하면 선하지 않은 짓을 하여 화를 입은 사람은 걸왕, 주왕, 유왕, 여왕이다. 묵자 법의편라고 했다. 장자는 성군으로서 유순을 폭군으로서 걸주를 지적했다. 장자 추수편. 주지육림이라는 말 알지?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지. 그냥 방탕한 생활을 주지육림이 꼭 하여튼 방탕한 생활 자체, 주지육림이라는 것 자체가 방탕한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를 설 수 있는 그냥 얼마나 그 문명이 찬란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딱 이렇게 멋지잖아. 어떤 호수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숲을 만들어 놓고 그 숲에 그냥 쫙 이제 뭐 고기들을 쫙 빈혈해 놓고 잔치 벌일 때 그렇게 한 거거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말을. 하여튼 그 상 자체에 맞춰서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이 문명이 그 정도 옛날 문명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어떤 연예인들 어떤 쇼프로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보다 그 당시에 엄청 더 화려하게 해놨다고. 거기 쇼프로에 초청하는 사람도 다 다르고 그 쇼할 때 딱 하는 거거든. 축제할 때. 축제 지금 사실 축제지 축제 카니발 할 때 축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야. 거기 백 띄워가지고 딱 중국에서 소위 말하는 카니발 2008년도에 그 올림픽 할 때 걔네들이 그 해놓은 거 상황 자체였네. 그 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 자체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지웅님이라는 게. 거의 이제 달기, 뭐, 이제 이거, 매희, 요거 자체가 이제 사실상은 그 이쪽에 내려오면 뭐 양귀비 이제 이쪽에 연결이 되는 거지. 하여튼 걸주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그 하나라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왕족이 넘어오다가 은나라가 등장하는 것 자체의 부분에서 있는 거를 우리가 도라고 이야기를 해. 도. 그러고 나가 있다가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덕이라 그래. 여기 잠깐 나왔지만 탕왕의 자식이 누구냐? 문무왕이야. 문왕, 무왕이야. 결과적으로는 무왕이 죽어요. 응? 주무왕이 토벌을 했는데 이 말이라는 게 탕왕까지는 주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은나라 때 이쪽 끄트머리에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별볼이 없었고 실질적으로는 문왕 다음에 무왕, 주무왕이라는 게 중요해. 문무왕이라고 보통 문왕, 무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문왕 8개, 복귀 8개 내려오는 상황 자체가 되니까. 8개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시간을 분석하는 걸 이야기를 해. 언제 어떻게 해야된다. 소위 말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러는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지. 하여튼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자, 그 정도 뭐 대충 다 한 것 같은데. 거기 내가 이제 글 쓰는 것만, 주나라의 건국에 대한 거 써는 것만 한번 봐볼까. 그거보다 소전의 정의를 한번 더 보는 게 좋겠다. 소전. 맨 위에 글자로 내가 이거 다 되어져 있는 거. 소전의 정의, 상나라 갑골문과 서주의 금문이 각각 당시의 표준 문자를 대표한다면 전국 문자의 자체는 그 지역성만큼이나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자,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를 알려면 갑골문은 은나라, 종교의, 네, 은나라는 종교의 나라라 그랬잖아. 응? 서주가 이제 주나라를 거의 대표하는 건데, 그 금문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다 그래. 이거를 갖다가 써놓은 거를 설문해자라고 이야기를 해. 이런 거를 다 써놓은 게, 그 책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양이 많아. 나도 가지고 있지. 그 책, 그건 되게 귀중한 책이야. 설문해자라는 책이야. 갑골문, 금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전국시대는 중국 문자의 발전, 사상, 문자 형체와 쓰임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 이런 문자 사용의 혼란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진시황은 육국을 멸한 후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도량형, 화폐, 문자 등의 통일을 단행하였다. 진시황제가 도량형을 통일할 때 진나라 효공 18년 BC 359년에 제정한 상항변법을 반영하여 상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상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이야. 그 실질적으로 진시 황제의 브레인이야. 브레인.
표준기에 조서를 새겨 넣어 전국에 통일된 도량형의 표준을 마련하였다. 이때 제작된 조판문은 필법이 조잡하고 필획이 각지게 꺾여 있어 민간의 속체로 여겨지나 그 기본 형태는 소전과 일치하여 소전의 범주에 든다. 이는 진대 초기 문자 연구의 주요 자료가 된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문자는 주문, 즉 대전으로 서주 이래 춘추 전국의 문자에서 이어온 상당히 정돈된 서체였다. 반면 육국의 문자는 진나라의 문자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진시황은 승상 이사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서동문, 문자 자체 표준화 정책을 실시해 문자의 통일을 단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육국의 문자 중 진나라의 문자와 다른 형체를 폐지하고 진나라 고유의 서체인 주문, 즉 대전의 형체를 기초로 간략하게 줄이고 삭제하여 고쳤다. 그 결과 자형이 정연하고 필획이 고른 새로운 서체인 소전이 탄생하였다. 소전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진나라는 그냥 소전이야.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간화의 의미를 갖는다. 진나라 그러니까 소전의 이 소라는 말은 이게 간화의 의미를 갖는다 그랬지.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야. 우리가 소양인, 소음인 할 때 그 소자도 이런 간화라는 게 뭐야? 핵심, 요약 이런 뜻이라는 거잖아. 간략, 간략화랑은 약간 다른 거야. 이게 간화라는 것은 핵심을 뚫어내는 것 자체에 있는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심플이라는 말로 영어로만 이렇게 쓰는 게 없고 에센스 이렇게 되어져. 본질, 약간 본질. 딱 어떤 걸 딱 깨뚫어 놓은 걸 힘을 이야기를 해. 간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 자체의 표현들이 대단히 많아. 소산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야. 틀린 것은 빼내고 결과적으로는 그 간략화 만드는 그걸 소산이라 그래. 육경소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제 아까 석곡 선생님의 그게 전공이야, 전공. 옛날 글자 중에 이게 진짜가 있고 가짜를 구별해내서 그걸 버리고 다시 책을 써놓은 거야. 하여튼 그 간략이라는 말, 요약 정신, 동의수설보원도 그 요약 정신에 의해서 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다 그런 거야. 약속 이런 말도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해. 동양 사람들이 이게 통찰력을 발휘했다라는 말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자라는 말이 그 통찰력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야. 서양인들의 글자 실력으로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해. 얘네들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릎 꿇고 배우지 않는 이상은 뭐 어디 가서 이런 식의 어떤 이 역사에 깔려져 있는 어떤 글귀의 해석들은 걔네들은 아무 죽었다 깨어나도 사실 나는 모른다고 죽었다 깨어나면 알겠지. 근데 하여튼 이런 정도로 되어져 있는 거는 서양 애들이 알기가 힘들어. 이건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소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자체. 하여튼 소전이 중요해. 자, 또 이거. 진나라 소전. 진나라 소전의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전국을 유람하면서 각석한, 역산, 패산, 낭야대, 각석 등이다. 체계적인 소전 위주의 자서는 동안 허신의 설문해자로 모두 9,353자를 수록하고 있다. 아까 얘기했지. 설문이라는 책이 대단히 두꺼워. 우리가 어떤 파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던 것 자체가 틀린 것도 많은데 하여튼 그 설문해자라는 책이 그런 글자의 변형에 대한 거를 써놓은 거야. 이게 한나라 때 써놓은 거지만, 허신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거지만, 하여튼 거기에는 진나라 그 전에 껐다 갑골문해가 모든 게 다 남겨져 있어. 이 동양사람이 공부 좀 했다 그러면 설문해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되어야 되는 거야.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설문해자를 찾아봐요. 응? 이게 대단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물론 설문에 수록된 소전 자체가 모두 진나라 소전의 면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전의 품격을 고찰하는 데 가장 귀중한 자료이다.
이렇듯 진시황 때 소위 서동문이라는 문자 통일 정책으로 인해 다양했던 육국의 서로 다른 이체자들이 정비되고 최초로 관 주도의 규범화된 서체인 소전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대 통일의 국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전이 소실되고 군사, 행정 등 안건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문체가 응용되지 못하고 간편한 예서가 움튼 가운데 진대에는 대전, 소전, 충서, 각부, 모인, 서서, 수서, 예성 등 8종의 서체가 공존하였다. 예서라는 말이 이제 이게 또 예라는 말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냐 그러냐면 그게 이 한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 한번 바불에 여기 소자 이렇게 탁 치면 이거 쳐가지고 이건 아들이 가는 건데 소통할 수 이거 딱 찍은 거. 아니 그 말고 소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쳐버려. 그럼 글자 그 체가 보여. 글체가 그 내가 그걸 따온 건데 그 그냥 복잡하게 써놔서 소전이라고 위키백과에서 딱 한번 쳐버려. 아, 직접 검색을 하라? 검색해 건전 100배. 각골문 써놓은 거랑 그 글자가 다르지. 요새는 뭐 강화문을 쓰니까 사실상은 가나체를 쓰니까 또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한글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 우리 글이야. 댓글수 여기 올려놓으셔. 그거. 잠시만요. 게임이 나와 소녀 한자 글꼴 중에 하나. 그래 그거를 해야지 소전을. 짝짝이. 그게 돼 있더라고. 대전 소전. 자 여기 가볼까. 자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소전이야 소전. 이렇게 쓰면. 각골문이 나오는데 각골문이 나오는데 각골문이 나오는데 그림이 또 뭐가 있었는데 그림이 없네.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각골문 이렇게 적으시오. 각골문. 각골문의 형태상 자체는 여기 보시죠. 이게 다 그냥 이런 것도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 거북이 등껍질 쓰는 것 자체가 아니고 글자를 어떻게 썼나를 이걸 잘 봐야 돼. 중국 상 자체 내 글자를. 지금 이런 거 우리는 읽을 필요도 없고 일반 사람들 읽지도 않지. 예? 그다음에 예서 한번 딱 쳐보세요. 예서. 예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상 자체인데 얘 있는 것들 자체가 예서야. 응? 이거는 그 예서 아닌데 그건 서체 중에 하나 상 자체이고 그게 조금 다른 거지. 한나라 때의 예서체. 예서체 이렇게 써야 되지. 눌러야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글자가 이게 예서야 예서. 이딱 지금 우리가 쓰는 옛날 편 한문이지 이게. 응? 이게 예서야. 이게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한 이런 서체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거는 이제 글씨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예서야 예서.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배운 한문이야. 예서라는 말 자체가.
소전 대전만 해도 글자가 이상해가지고 사실상 잘 몰라요. 응? 자, 요렇게 역사의 흔적이라는 것이 어떤 서체, 글에 이렇게 남겨져 있고, 각 나라의 여기서 이게 다 번역의 문제다, 이 말이야. 그게 달라. 한 나라에서 썼던 언어랑, 응? 같은 이 땅덩어리지만, 그게 언어가 달라. 응? 은나라에서 썼던 언어랑, 주나라에서 썼던 언어랑, 진나라에서 썼던 언어랑, 한나라에서 썼던 언어랑, 이게 언어가 다르다고.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원나라 언어는 다르겠지. 그럼 우리 쪽에서도 언어가 또 달리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언어라는 게 그래도 되게 중요한 거야. 저쪽 서양 문명도 같아. 다. 지금 이태리어 있고, 뭐, 프랑스어 있고, 뭐 다 이런 게. 걔네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게 각자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거지만 중국은 다민족 이야기 되어져 있어서 각 민족마다 다 언어가 다 달라. 동북삼성은 동북삼성 언어가 사실상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중국이 통일했지. 간화체라는 말로. 그 중국은 중국어 한다 그래봤자 베이징어 중국이랑 광동어 중국어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 다르대 다. 그러니까 걔네들과 어떤 뭐 사투리 같은. 사투리라기보다는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것처럼 그게 그냥 사투리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야 그게. 걔네는 어떻게? 각 성마다 여기서 그 성이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 그 성을 벗어나지를 않아. 그래도 뭐 하다못해 교역을 한다거나 뭐. 교육을 할 적이 있나 보지. 웬만한 사람들은 배워서 하겠죠,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 중국의 인구가 15억이야. 한 성이라는 게 유럽의 그 뭐 나라. 독일 이런 나라보다 대부분 다 커. 중국의 한 성이라는 게 그냥 이게 중국을 자꾸 비하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뭐 사투리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독일에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 갈 일이 별로 없고 프랑스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프랑스어 배우는 거지 뭐. 우리처럼 공부하는 사람 말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뭐 다 하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언어가 뭐가 필요하나? 아쉬운 놈이 배우는 거지.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동에 있는 사람하고 뭐 이제 뭐 무역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럼 그 광동어 배워야지. 무역 하려는 사람은 다 그- 표준 중국어도 알고 뭐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언어를 다 알지. 처음에 그쪽에 소위 말하는 처음에는 그 번역하는 애들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우리나라 옛날에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네들 자기네들 말 번역하는 사람들 다 샀잖아.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 나라 말을 배우는 거지. 거래하는 용어를 배우는 거지. 그럼 왜 우리 여기 TV 뉴스에는 왜 뭐 중국 뭐 공산당 전당대회 같은 거 하면은 왜 시진핑이나 걔네는 그 자기네들이 통일된 베이징어를 하지. 그거야. 그건 공부한 사람들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다 소위 말하는 기족이잖아. 공부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표준어를 당연히 구사하지. 그러니까 또 웬만한 중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 정책이 확실히 되어져 있으면 표준어는 다 가리킬라까지 중국 전체는 가리킬라 하겠지. 중국에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달라 그냥 자기네들이. 그럼 우리나라 대학에서 뭐 중국어 학과에서 배우는 거는 다가 베이징어지 뭐. 베이징어를 배우겠네. 한동안 대만어도 했었고 광동성어도 홍콩어지 광동성 쪽이 홍콩어도 하고 그랬지만 다 그런 거지 뭐. 그 이야기하는 애들은 다 배운 애들은 다 상관이 없어. 일반 사람들 언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 지역, 자기네 나라를 벗어날 일이 있나? 별로 없지. 나는 그냥 중국은 그냥 중국어 그냥 하나로 다 그냥 다. 그거 아니라 이 중국어는 성조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식에서 뭐 상성, 뭐 평성, 나도 또 올랐다 내렸다 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그 성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는 발음을 잘해야 돼.
그렇지. 그래도 저기 중국 사람들이 뭐 자기네 성 아닌 다른 성 말도 알아는 듣겠네. 못 알아듣는다 그러던데, 내가 알기로는. 제일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알아듣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는데, 프랑스에 있는 애들이 이태리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은 거 당연한 거야, 원래가. 프랑스 애들 중에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이 이태리어도 알아듣고, 뭐, 스페인어도 알아듣고, 그러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못 알아듣지. 그나마 영어 하면은 조금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럼 왜 우리나라 그때 왜 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렇게 왜 환경 같은 거 뭐 유적지에 보면 영어로도 쓰고 일어도 쓰고 밑에 한문으로 쓴 거 그거는 그럼 간화체야? 그 가나치지. 지금 현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 그 베이징어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 하여튼 되게 간단하게 막 쓰던데. 글자랑 이게 말이랑은 틀린 거야. 글이랑 말이랑은 틀리는 거야. 응? 글은 통일되게 할 수 있지. 근데 말을 통일하게 하는 거는 그 권력으로 하기가 어려워. 응? 그 엄마한테서 배웠거든. 글은 통일을 할 수가 있지. 그건 이제 가나체라, 백화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일본의 가나체랑도 비슷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 걔네 컴퓨터 중국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더 확 줄인 거지. 백화문이라고. 컴퓨터로 자판기로 두들겨야 될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그래가지고 동음이어가 되게 많아, 걔네가. 컴퓨터를 걔는 두들겨야 되니까. 그래도 그거를 한 게 그 백화문이잖아. 그거 자판기 어떻게 쓰는지 나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그 컴퓨터 핸드폰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다 그런 거지. 걔네들 자판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나 이거 궁금하지. 우리는 어디 나라 지금은 뭐 우리나라 자판기가 워낙 많으니까 잘 되는데 옛날에는 가면은 영어 자판기랑 여기서 언어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위에다가 그 스티커 다 붙여가지고 바꿨거든. 응?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못 썼거든. 그래가지고 보통 그 저기 뭐야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피스 상 자체 되어져 있는 걸 하면은 글자 서체 이래가지고 싹 다 바뀌게 되어져 있지. 중국어 뭐 이렇게 다 되어져 있지. 자판기 자체도 싹 바뀌게 되어져 있지. 그리고 그거 기억을 못하니까 그 자판기 안 쓰는 거지. 그죠? 한국 자판기는 영어랑 밑에 영어나 있고 뭐 나머지는 잘 안 쓰지. 언어를 세계에 보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실질적으로는 자기네 세력을 확장해 놓은 거하는가 같아. 미국도 풀브라이트 영어를 미국식 영어를 그 만들고 미국식 영어를 세계화 시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돈을 엄청나게 쓰지. 우리나라는 그냥 영어 배운다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참 기특하지. 영어 배운 미어지 진짜 따지면. 아 근데 그 미어를 배운다고 막 학원 미국이 그게 정책으로 그걸 밀어주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풀브라이트 장학한라는 말 자체가 그거 언어를 미국 언어를 세계에 보급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중국도 마찬가지야. 중국어를 세계에 보급하려고. 한국도 마찬가지지. 한국도 힘이 세져. 한국어를 세계에 보급한다라는 게 그게 우리가 힘이 세져가지고 소위 말해서 경제 전략 중에 가장 기초 전략이야. 그게 사실상 언어를 보급한다라는 말 자체가. 그게 뭐 꼭 그 나라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준다 이런 거 아니야. 베트남에 가서 뭐 한국 학교를 세웠다. 뭐. 그게 그 나라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문으로 쓰는 거 지금 중국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 걔네가. 중국애들은 모르지. 우리는 옛날 한나라 때 한문 예서를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걔는 고대 중국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걔는 우리가 쓴 건 몰라. 그 공부 많이 하는 애들은 알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몰라. 우리가 한번 쓰면. 그것들은 백화문만 알지. 그 가나차만 알지. 몰라.
자판기 두드리기 말지 뭐 일반 옛날 고전도 안다라는 정도는 무슨 말이냐 하면 라틴어를 안다라는 말과 같아. 일반인 사람들이 응? 라틴어 한두 마디 구사하는 정도 수준에 있는 상황 자체네. 그걸 잘 몰라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잘 모르듯이 뭐 꼬리도 에르고 뭐 이런 거 왜 라틴어로 기억해야 되는 게 그게 그 어감이 일하는 게 있거든. 뉘앙스 각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가 하여튼 오늘 역사 하여튼 뭐 로고스, 미토스, 사망어제, 하은주, 하상주라고 그러는 중국 역사, 이제 주나라 다음에 한나라 그때부터 이제 2000년의 시작 이런 것 자체 내에 있는 거 거기에 우리가 그 요순임금 그다음 제 문왕, 무왕 그다음 제 걸임금, 주왕 이제 이게 대충 걸주, 폭군 걸주 이걸 기해야 되지. 성왕, 문무왕 그러고 요순 태평 시대 정치라는 것이 천자의 지위를 어떻게 물러주는 게 선양이라는 말 이게 이제 대충 대충은 감이 오지